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주불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길의 길이만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금강송 군락지와 국보급 보물을 간직한 불영사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현재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강릉으로 가볼까요?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릉과 동해에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안에 주불을 잡겠다고 했지만 낮 동안에 불길을 잡지 못해 또 오늘 밤을 넘기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초희 기자, 지금 산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강릉 동해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번 산불로 전소된 주택이 보이는데요. 집 안팎이 모두 탔고 철골도 휘어져 있어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옥계 산불이 번져가는 동해시에서는 백봉령과 초록봉에서 불길이 확산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특히 백봉령의 경우 풍향에 따라 불이 인접 마을로 번질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산불로 동해와 강릉에서는 주택 등 건물 90여 채와 산림 2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동해 시민 30여 명이 불을 피해 동해 망상철도 수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잦아들면서 동해 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제가 해제돼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주불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한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력 3,400여 명과 장비 370여 대를 투입해 민가로의 접근을 막을 계획입니다. 현재 강릉 동해 지역의 산불 진화율은 5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60대 주민을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 망상동에서 KBS 뉴스 하초입니다.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북 울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네, 현재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저물면서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산불 진화 인력 1,800여 명이 투입돼서 지상에서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초 오늘까지는 주불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서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산림당국이 확인한 불길 길이만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불길이 향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령이 200년 넘은 8만여 구료의 금강송이 모여 있는 소강리 군락지 500m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이고요. 이 국보급 보물이 모여 있는 불영사까지 불길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종일 헬기 50여 대와 진화 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이 수시로 바람 방향이 바뀌고 짙은 연무 탓에 큰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울진 삼척 산불 진화율은 4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야간에도 소강리 일대와 36번 국도에 방어선을 치고 진화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이 되면서 다시 대피소로 모이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14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길이 남하하고 있는 대흥리 북쪽 지역인 두천리와 신림리 주민에 대한 대피도 다 이뤄졌습니다. 대피시설에는 텐트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 100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에게 끼니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호 물품과 생필품 지원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부산시 아홉산에서도 산불이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생했던 명월산불은 진화됐습니다. 부산을 연결합니다. 황영규 기자. 아홉산 산불은 오늘 중으로 진화하기가 힘든 건가요?
네, 산림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아홉산에선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산불이 다시 발생해 산림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산불 진화에는 헬기 석 대와 소방등 인력 65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지난 2일 오후 처음 시작된 아홉산 산불은 진화 작업 뒤에도 잔불이 살아나며 지난 4일과 어제 다시 발화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5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을 뿌려도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이 난 곳에 산세가 험해 진화 인력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불길이 인접한 산으로 확산하지 않게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12시 50분쯤엔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명월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1헥타르가 탔는데요. 헬기 2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특보가 2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산불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현재 산불 현황과 주요 산불 지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현재 전국의 산불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적인 산불 현황 KBS 재난 현황판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모두 6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안산 산불은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동해안 지역 산불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강원과 영남 해안가에는 건조 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 등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북 울진과 강원 영월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 옥계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에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서 산불 현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울산 울주군 산불인데요. 경부고속도로 CCTV에서 본 산불 현황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와 산불 진화까지 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산불은 지금 산 위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아래에는 소방차 등 소방 인력이 모여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산불 현장의 진화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산림청이 제공한 산불 상황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산불 중에 산불 상황도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주로 노출이 되는데요. 먼저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에서 빨간 선이 지금 진화 중인 곳, 그리고 노란 선이 진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곳을 뜻합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한 불은 당시 서풍을 타고 동해 지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고속도로를 넘어서 비화 현상, 즉 산불이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은 인가가 있는 지역은 웬만큼 진화가 됐습니다만 주불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강풍특보는 현재 해제가 됐지만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진행 상황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에서 시작된 불이 삼척까지 번졌는데요. 추정 산림 피해 면적은 울진 11,000헥타르, 삼척은 650여 헥타르입니다. 이 두 지역의 피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5분의 1, 20% 수준입니다. 낮 동안에 진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지역 산불의 40%가 진화가 됐다고 산림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진화 작업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고성리 지역 그리고 소광리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은 진화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울진 읍이 있는 이곳 주변에는 거의 다 진화가 완료된 모습 상황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광리 지역입니다. 오후 들어서 바람도 서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광리로 불고 있는데요. 아직 불이 있는 붉은 화선 지역과 소광리 지역은 500m 정도
남아있다고 산림청이 밝혔습니다. 이곳 금강송은 문화재복원에 주로 쓰입니다. 보존 가치도 높지만 무엇보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타는 침엽수입니다. 불이 나면 소나무 속 송지는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불이 나면 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금강송 군락지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이곳에 진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울진군 덕구 온천 근처에서 보내주신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까지 피어오른 뿌연 연기에 산 위로 치솟은 붉은 기운, 거센 불길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대가 소나무 숲이라 소방 헬기가 물을 연신 뿌리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5시 특보 때 전해드렸던 강원 영월군의 김삿간면 소식입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때문에 진화 작업에 굉장히 애를 먹으셨었는데요. 지금은 큰 불을 잡고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주민들이 잔불 정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처 민가에도 피해가 없이 다치신 분 없이 잘 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강릉시 옥계면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산 너머에서 뿌옇게 희뿌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강릉 지역에서는 아직도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작은 불씨들이 계속 타고 다니면서 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촬영 당시 보시는 것처럼 산 꼭대기 쪽에서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저곳이 사람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 밤사이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근처 주민들과 소방대원, 의용소방관들이 저지선을 만들고 마을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네. 박 기자, 제보 영상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은 실시간으로 위험한 상황을 다른 분들께 알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으로 제보하시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에서 KBS 제보를 친구 추가하신 뒤 친구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시거나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제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들어가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가지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보 전화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보 전화 02781-4444로 연락 주시면 제보 가능하십니다. 박민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는 지상의 소방 인력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소방청의 상황실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현주 소방장님 나와 계시죠? 먼저 네. 울진과 삼척 산불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울진과 삼척 지역은 어제보다 바람이 잦아든 상태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동원령에 따라 소방대원 900여 명이 투입돼 주택과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소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피소에서 자택으로 귀가한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와 요양시설,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등을 중심으로 소방차 240여 대를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가에는 불이 접근해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물을 뿌려놓는 예비 주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 지역은 여전히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과 울진에 동원됐던 일부 소방차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전진 배치되고 있는데요. 동해안 대진마을과 어달동 그리고 묵호동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6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소방차 138대가 배치됐습니다. 소방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등 1,900여 명이 투입된 상태고요.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낯선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구급차도 배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긴급 이송에 대비하며 대피소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야간 산불 진화 전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헬기가 철수한 야간에는 소방 차량과 대원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소방력을 동원해서 강허선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재발화에 대비한 예찰 활동과 함께 남아있는 산불이 주택가나 주요 위험시설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언제 바람 방향이 바뀌어 어느 쪽에서 불씨가 되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산불 이동 경로를 주시하면서 소방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불길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집을 떠난 주민들이 모여있는 경북 울진 국민체육센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빠른 현장 수습과 복구를 위해 왔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한 분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큰 다행이고요.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집 들으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제일 다른 방법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포를 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복구를 돕는 건데 정부가 뭐 총력을 다할 거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비 일부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울진군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지역 수습과 주민 지원 계획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화재 피해가 우려됐던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 본부를 찾아 소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오늘 산불 진화 현황과 향후 진화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서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존연구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울진 산불이 벌써 사흘째인데 오늘 주불 진화가 어렵다는 산림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주로 이제 산불 확산 지역에 서쪽에 이제 소광리, 소나무 숲이 있고요. 남쪽에는 민가 쪽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산 지역의 남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서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산불이 동쪽으로 확산이 됐겠죠.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화 작업을 폈었습니다만 14시를 전후해서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불이 서쪽과 남쪽으로 네. 확산되면서 아주 진화하는데 좀 곤란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1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서풍이 불어온다는 예상이 돼 있어서 그나마 지금 주 화선을 잡는데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화선이 서쪽이나 남쪽으로 더 확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확장을 방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은 영향 범위가 워낙 넓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해도 8곳에서 산불이 나고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헬기나 지상인원을 배치하는데 분산 배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네. 울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면적이 컸기 때문에 거의 집중으로 좀 자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한쪽에만 지금 자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네.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요. 야간 진화 전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야간에는 다 아시다시피 헬기가 위험해서 이제 야간에는 뜨질 못해서 공중 진화는 어렵고
인력을 동원한 지상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상 진화를 펼치더라도 줍을, 그러니까 화력이 굉장히 센 산불 지역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줍을 진화는 어렵고 줍을 옆에 있는 측방에 있는 산불이라든가 네. 아니면 잔불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불 같은 경우는 낙엽층 밑에 있는 유기물이 불이 타는 건데 한 40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낙엽층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화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진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산불 진화가 되면 이제 원인 조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울진 산불은 발화 당시 CCTV가 공개가 됐죠? 네, 원인이 좀 맞습니다.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질 않았고요. 산불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산림청과 소방청 그리고 지자체 등이 합동 감식반을 만들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강릉의 옥계 산불의 경우는 이 방화로 드러났잖아요. 토치로 불을 질렀다 네. 이런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실화라고 또 네, 알려져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게 산불을 냈을 때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방화를 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이제 산불이 발생함으로 나타나는 그 민사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불 조심 기간, 저희가 이제 봄철 산불 기간과 가을철 산불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그 산불 조심 기간 중에 산림에서 100m 이내 범위 내에서 만약에 소각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산불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산에 가실 때 라이터나 이런 걸 소지하더라도 한 번 적발되면 10만 원, 두 번 적발되면 2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산불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기, 횟수 모두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봄철이 가물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올 겨울엔 특히 예년 강수량과 비교해서 한 11%밖에 내리질 않았고요. 너무 건조하군요. 굉장히 건조했고 네. 특히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들면 건조하면 그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싹 마르겠죠. 네. 그럼 조그만 불이가 나도 굉장히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올해 특히 지금 산불이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산불 진화가 끝나더라도 앞으로가 더 문제다. 비 소식도 지금 당분간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께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산불은 자연 발생 산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화에 의한 것이 한 33.3%. 그다음에 농촌에서 이제 논두렁을 태우거나 그 농산물 쓰레기 같은 걸 태우는데 그게 보통 한 30%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 이상이 인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굉장히 건조하니까 혹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논두렁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이라든가 쓰레기를 절대 태우면 안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같이 대기가 바싹 건조하고 대기도 건조하고 이제 연료가 건조한 상태에서 담뱃불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변에 담뱃불을 버리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 겨울에 이제 화목 보일러를 많이 쓰는데 네. 화목 보일러가 타고 나면 그 재를 혹시 그 집 주변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낙엽층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불이 나기가 쉽고 또 연통이 산림 쪽으로 그러니까 숲이 있는 쪽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야지 만약에 이제 숲 쪽으로 향하게 되면 불씨가 날아가서 또 산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굉장히 산불 여러모로 좀 신경 써서 조심을 해주시고요. 지금 산불이 가장 심한 곳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아니겠습니까? 이 울진과 삼척의 주불이 언제쯤 진화가 될까요? 지금 단계로서는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은 주 화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네. 화선의 길이가 60km에 달아서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현재 그 총 화선 길이의 40%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진화를 했는데 일단 주요 지역에 이제 주 화선을 잡더라도 잔불이나 나머지
불을 다 진화하는 데는 향후 앞으로 며칠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는 아직 아직 보고된 바가 인명 피해는 없죠.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민들의 어떤 그 대책도 필요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재민들의 대책도 아마 부처에서 담당 부처에서 그것은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석우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하면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값 상승 문제를 정조준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서울 북쪽 도봉구를 시작으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표심 훑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통합 정치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소유자 그리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 돈 빌리는 금융, 그리고 거래 제한, 허가제 같은 이런 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강동구부터 경기 북서북권까지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세력은 부패했다며 이들을 바꾸는 게 정권 교체이자 정치 교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치솟은 집값, 일자리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건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자, 서민 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사기치는 것이고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에서 성당 미사에 참석한 뒤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서울 마포구 등에서 유세하며 2030 세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야 모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어제 오후 5시부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긴 데다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졌고 현장에선 유권자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관리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했고 책임자 문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대국민 사고가 좀 불충분합니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내일 오전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재발 방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본투표에선 확진자 임시 기표소를 없애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만 3,628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도 161명 발생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24만 3,540명, 해외 유입 사례는 8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만 명 정도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 17%, 18살 이하가 23%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61명 늘어 치명률은 0.2%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1명 줄어 모두 885명인데 이틀 연속 800명대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60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12만여 명으로 어제보다 9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고연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17만 2천여 명입니다. 재택치료자가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은 7,800여 곳,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2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출발일로부터 열흘에서 40일 전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에서 해제된 내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달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도입된 이후 노바백스로 1차 접종을 한 18살 이상 성인은 모두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폭격이 계속되면서 지연됐던 마리우폴 지역 민간인 대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재개될 예정이라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카드사인 비자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내 영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제재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민간인이 인도주의 통로로 대피하기로 했던 시각,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란 행렬에 나섰던 사람들은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리우폴과 볼노바 지역에서 임시 휴전하기로 했던 합의가 제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양측은 가까스로 하루 만에 다시 대피를 재개하기로 하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9시간 동안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휴전을 합의한 이들 지역 외에 하르키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거의 제거했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통제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다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추가 지원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대 카드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사가 러시아 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의 러시아 사업 중단은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 사항으로 카드사들은 며칠 내에 러시아 내 가맹점과 현금 지급기 등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는 선전포고와 가깝다고 비난하며 강력 대처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요청대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 러시아군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내일 3차 평화협상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다시 산불 관련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주불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길의 길이만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금강송 군락지와 국보급 보물을 간직한 불영사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현재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저물면서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야간 진화 인력 1,800여 명이 투입돼서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오늘까지는 주불 진화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서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산림당국이 확인한 불길 길이만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불길이 향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령이 200년 넘은 8만여 그루의 금강송이 모여있는 소강리 군락지 500m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이고요. 국보급 보물이 있는 불영사까지 불길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종일 헬기 50여 대와 진화 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이 수시로 바람 방향이 바뀌고 짙은 연무 탓에 큰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울진 삼척 산불 진화율은 4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야간에도 소강리 일대와 36번 국도에 방어선을 치고 진화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이 되면서 다시 대피소로 모이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여 명의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14개 대피시설에 흩어져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불길이 남하하고 있는 대흥리 북쪽 지역인 두천리와 신림리 주민에 대한 대피도 다 이뤄졌습니다. 대피시설에는 텐트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100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재민들에게 끼니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호 물품과 생필품 지원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릉과 동해에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안에 주부를 잡겠다고 했지만 낮 동안에 불길을 잡지 못해 또 오늘 밤을 넘기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초희 기자, 지금 산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강릉 동해에서는 곳곳에서 아직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이 보이는데요. 집 안팎이 모두 탔고 철골도 휘어져 있어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옥계 산불이 번져가는 동해시에서는 백봉령과 초록봉에서 불길이 확산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특히 백봉령의 경우 풍향에 따라 불이 인접 마을로 번질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산불로 강릉과 동해에서 주택 등 건물 90여 채와 산림 4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동해 시민 30여 명이 산불 피해로 동해 망상 철도 수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잦아들면서 동해 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제가 해제돼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주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한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력 3,400여 명과 장비 370여 대를 투입해 민가로의 접근을 막을 계획입니다. 현재 강릉 동해 지역의 산불 진화율은 5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60대 주민을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망상동에서 KBS 뉴스 하추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소개해 주시죠. 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울진군 덕구 온천 근처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하늘까지 피어오른 뿌연 연기에 산 위로 치솟은 붉은 기운까지 거센 불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대가 소나무 숲이라 소방예기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불길이 아주 거세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시 특보 때 전해드렸던 강원 영월군 김삿간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큰 불을 잡고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주민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 민가에도 피해가 없이 다치신 분 없이 잘 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 함께 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파란 지붕 너머로 치솟은 불길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산 이곳저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길도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척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촬영 당시 산 꼭대기 쪽에서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 촬영해 주셨는데요. 저곳이 사람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밤사이에 피해가 커질까 봐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근처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저지선을 만들고 마을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길이 정말 거세군요. 네. 자, 이렇게 강원도 영월과 강릉 삼척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제보 영상을 어떻게 보내주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서 제보하시는 방법입니다. 카톡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뒤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할 때처럼 제보 내용과 영상을,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제보하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앞서 설명해드린 카톡 제보처럼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보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 02781-4444로 연락하시면 저희 제보 요원이 영상 제보를 도와드립니다. 네, 박민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예전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도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산불에 바람이 더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김성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일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곳곳엔 건조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영남에 이어 서울과 경기 동부, 충청과 전남 지역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되긴 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았습니다. 서쪽에서부터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엔 구름이 다소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8도, 대전이 12도, 광주와 대구 13도 등으로 10도 안팎까지 올라 낮 동안 포근해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2도, 수요일에는 15도 등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